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유형의 두 번째 단어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뭔가 뭐 익숙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와 또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y는 하고 x에 대응되는 관계식으로 표현한 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2x 플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식입니다. 함수식이라고 해요. 이는 방정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은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어떤 식의 표현의 차이에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아요. 자, 얘는 1차 함수식 뭐 안 적어도 다 알죠. 1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함수의 관점이 아니라 방정식 관점 한쪽 변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y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냥 알다시피 함수식이고요. 똑같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도 똑같죠. 그 다음에 직선이 100% 직선이죠. 1차 함수식 직선의 방식은 말 그대로 단어 안에서 직선이라는 단어가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가 뭐 그림 그리면 이렇게 직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말은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사실은 뭐 1차 함수식과 똑같은 내용이다. 단지 식의 표현에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뭐 출제자가 직방으로 뭐 내건 함수식으로 내건 또 답을 뭐 함수식 조건, 직방 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을 뭐 단답식 서술형 특별하게 뭐 제한적으로 없습니다. 1차 함수 하던 직방이었던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뭐 1차 함수를 또 배우고 있느냐? 이건 아니죠. 우리 2차 함수를 심도 있게 배우고자 하시는 아니고요. 그거를 현재 단어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차원이 있다. 우리가 그러는 게뭐 1차 우리 뭐 중학교 때처럼 뭐 1차 함수에 대해서 뭐 절편을 구하고 기울기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이용은 되겠지만 우리가 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내용을 주로 배우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직선의 방정식의 함수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좌표를 또 잡아갖고 그 좌표를 갖고 어떻게 해보는 뭐 그러한 내용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사실 뭐 우리 2차 함수도 이미 배웠고 2차 함수보다 그 전 단계에 배우는 게 2차 함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모든 설명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설명을 해도 되지만 2차 함수로 설명을 해는 것이 더 우리가 1차 함수식은요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b 이렇게 자, 우리 a를 뭐라고 합니까?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라고 합니다. 자, 기울기의 정의는 뭐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줄였을게요. 다 그래야겠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이렇게 위로 향하면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른쪽 끝에가 밑으로 내려가면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가 기울기. 근데 사실 이제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도 이제 있고 실제로 우리가 좌표가 주어지면 이것도 구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요. 어차피 우리가 취지가 좌표가 주어지고 그 좌표를 갖고 함수식을 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점이 주어지면 보통 이제 이렇게 가죠. 예를 들어 좌표가 뭐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직선이 우리 조합 때도 배웠지만 직선이 결정되게 되고는 점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예를 들어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유일무이하게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각각의 x1, y1, x2, y2가 있다. 그러면 x의 증가량은 실제로 x 좌표의 차이죠. x 차이. x2에서 x1을 빼면 물론 반대로 빼도 되죠. 이렇게 x1에서 x2 빼도 되죠. 그 다음에 y 증가량, y2에서 y1 빼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y2-y1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다 시게 되면 분명 우리는 좌표를 다루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 좌표를 갖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나타납니다. x좌표의 차이분의 y좌표 차이. 이게 바로 x의 증가율과 기울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식이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잡았고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가 중3 때 삼각비를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삼각비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걸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x축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직선이 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x축과 이루는 각, 뭐 예를 들어서 뭐 45도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고 있어도 그 직선의 기울기를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그러면 기울기를 각도, 즉 삼각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잘 보시면 직선 위에 어떠한 점, 이외의 점에서 선을 이렇게 쫙 내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 얘가 무슨 삼각형? 그죠? 직각삼각. 아,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 세 변 중에 두 변의 비를 삼각비라고 하잖아요. 특히 삼각비 중에서 기울기의 정의와 일치하는 삼각비가 정의가 하나 있죠. 바로 뭐예요? 탄젠트죠. 그렇죠? 왜냐면 탄젠트가 탄젠트 45도다. 왜냐? 탄젠트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탄젠트의 정의인데, 밑변분의 높이라는 것이 결국 기울기랑 똑같죠. 밑변의 길이가 x 증가율이고요. 높이가 y 증가율이잖아.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라는 탄젠트의 정의가 바로 기울기랑 일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세 개만 외우면 되죠. 왜냐면 특수하게 세 개밖에 없거든. 실제로 세 개의 각도밖에 안 나거든요. 자, 맨 처음에 수가 삼각비 탄젠트 30도 얼마나? 탄젠트 30도가 유리원에서 3분의 1입니다. 탄젠트 45도는 1이에요. 탄젠트 60도 얘는 루트 3. 이렇게 세 개만 우리가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꼭 좌표가 아니라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아도 기울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두 번째로. 자, 여기 B는 뭘까요? 1차원에서 B는 뭐예요? Y 절편이라고 그러죠? 왜냐? X에 연결보세요. X에 연결 딱 집어넣으면 Y는 B 하고 나오죠? Y는 B죠. 그래서 B는 Y 절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원 부식은 이 기울기와 Y 절편이 얻어지면 1차원 부식이 세워지고요. 물론 이렇게 이항식도 직선의 방식이 되겠고요. 또는 직방이 주어지면 뭐 함수식을 바꿔도 되고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편리한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처음에 등장하는 1차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했고요. 역시 1차함수의 설명은 기울기죠. 기울기. 사실 이제 기울기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우리 혹시 이런 거 신기하게도 이런 거 아직 생각 안 들었는데, 우리 1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기울기를 갖고 막 하도 다뤘는데, 우리 그 더 어려운 한 단계 더 우리 2차 함수는 왜 기울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궁금하지 않아요? 왜 2차 함수에 때 기울기 들어본 적 있나? 없죠. 신기하게도. 2차 함수 기울기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1차 함수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는 꼭 초점 좌표다, 두 번째 비특축이다, 이런 거는 많이 강조해도 기울기 크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2차 함수는 기울기를 이제 미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미분 때 한 번에 내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는 기울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여튼 그 미분의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나중에 아주 조만간 빠르면 겨울방학 보면서 뭐 특강 선생님 왔어요. 겨울방학 기니까 그때는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미분이 2학년 2학기 거죠. 좀 빠르면 겨울방학 되고 하여튼 이렇게 1차 함수 교훈을 맞추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직방을 현재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직선의 방식, 식을 세우는 거예요. 식을 우리가 갖고 뭐 어떻게 했다 보다는 식을 세우는 쪽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식 세우는 식.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2개만 배웠을 것 같은데 오늘은 3개를 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위주로 토픽에서 아마 2개 정도만 설명했을 건데요. 3개 다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기본적인 사항. 자, 본격적으로 직방 세우기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요거 직선의 방식이요. 요것도 배운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울기가 빵일 때랑 기울기가 무한대죠.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것도 볼게요. 자, 만약에 자 x좌표가 1이야. 자, 이때 요 직선의 방정식은 식을 어떻게 할까요? 요 직선 물론 그쵸? 이거는 우리가 x는 2하고 x는 x는 이렇게. 네. 자, 이쪽에 뭐 3을 지정했어. 그럼 얘는 뭐랑 식이? 그쵸? x는 3. 좋습니다. 자, 여기 마 4라고 할까요? 얘는 x는 마 4 이렇게 했거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x는 0이라고 했습니다. 네. y축. x는 0의 직선이 y축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제 이 셈표는 굳이 y축이라는 단어를 안 하고 x는 0이다. 네.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y축이 말해. x는 0이면 그럼 y축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2를 지정했어요. 얘 뭐 할까요? 그죠? y는 2라는 뜻입니다. 뭐 얼마든지 여기 뭐 했어. 여기가 마이너스 5를 지정했어. 얘는 y 마이너스 5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y는 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y는 0이라는 뜻은 바로 x축을 얘기하고 있다. 네. 자, x는 0은 거꾸로 y축이고요. y는 0 거꾸로 x축입니다. 두 가지 특수직선 이 두 가지 형태 마지막 설명하고요. 직방으로 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 보라색 직선 있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나? 네, 기울기 0이에요. 네. 뭐 x 식에서도 x에서 없죠. 굳이 말하면 얘는 y는 0이요. 1차 부위가 y는 0 곱하기 x 플러스인데 마찬가지예요. 네. 다시 말해서 기울기 0입니다. 이렇게. 네. 검은색 있죠, 검은색. 이 기울기 얼마인가요? 무한대입니다. 네. 사실 무한대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무한대인데 무한대가 고2 때 등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중학교 입장에서는 중학교 고등학생이지 고2 입장에서는 그냥 없다. 무한대가 맞아요. 근데 무한대가 아직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없다는 거예요. 한없이 크다. 그냥 무한대가 크다. 해도 상관없고요. 그때는 뭐 현재는 없다 해도 상관없고 왜냐면 무한대를 아직 정수적인 과정에서 배우기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자, 직선은 기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시작해 봤고요. 자, 그러면 직방 세우기 오늘 3개의 공식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건데 자, 설명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할게요. 자, 우리는 현재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입니다. 직방 세우기.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공식이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세 가지를 다 배우실 건데 가장 주축이 되는 식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식을 주축으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이어지니까 내가 증명은 첫 번째 걸로 할게요. 자, 직방은요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공식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발표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자,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은요, 그 직선이 지나가는 점 하나와 기울기 하나 주어지면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지나가는 평면 위의 점 x1, y1, 기울기는 우리가 m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한 점을 알고 그 점에 지나가는 그러니까 직선이 지나가는 점을 알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할 때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내가 증명을 살짝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공식은요. y는 기울기 알겠죠? 그러면 m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일단 접근할 겁니다. 왜냐면 기울기 자리 a 자리에 기울기 m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b 값을 구해내면 얘가 x1, y를 지나니까 자, 이거를 이 점에 대입합니다. 직선이가 y 대신에 y1 대입하고요. x 대신에 x1을 대입해. mx1 플러스 b b가 나왔죠. b라는 것은 y1 마이너스 mx1이다. 이거를 다시
다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y는 mx. 자, 이 자리에 y1 마이너스 mx1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자, 얘가 이제 공식이고요. 이걸 좀 더 이쁘게 정리하면,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데요. 따라서 y 마이너스 y는요. 자, 우면은 공동위수가 m이 있죠. 기울기 m이 있고요.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직방 공식인데요. 이거 솔직히 기억나지? 그래도 이제 공식 하니까 우리 이전에 뭐 배운 지 좀 오래됐지만 아주 생소하진 않죠. y 마이너스 y는 기울기 m이 네. 그래서 자, 이때 이 조건에서의 직방 공식은요. 또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자, 이것이 첫 번째 직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식이죠. 아마 이 셋 중에 이 첫 번째 공식이 80% 이상 이용될 겁니다. 아마.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공식 첫 번째. 조건을 배우세요. 점 하나 알고 기울기 하나 알입니다. 점 하나 알고 기울기 하나 할 때 직방 공식. 이거 되나요? 이건 지금 주변 맞습니다. 솔직히 뭐 1차부터 중학교 때 보는 거죠. 자, 이런 거 볼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예를 들어갖고, 자, 우리 점 1,2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3인 직방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 처음에 헷갈린다 싶으면 그래서 첨자를 주세요. 점을 한 것처럼 x1, y1 기울기는 우리가 m이라고 썼죠. 그래서 직방 공식은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 넣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x1 얼마예요? x1에다가 1 대입하고요. x1 1 대입하고 y1 2네요. y1에 2 대입하고 기울기 m 자리에 3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y-2는 3 곱하기 x-2이다. 자, 따라서 y는 3x 마상 여기 플러스니까 x1 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솔직히. 조건들 그대로 대입해서 직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기 되네. 아까 얘기했지만 두 번째 공식은 굳이 뭐 증명까지 할 필요 없이요. 얘를 똑같이 모티브로 가면 돼요. 이 조건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인 이 공식의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조건이 자, 이렇게 주어도 됩니다. 두 번째, 두 점을 모두 지나가는 직선 공식이요. 첫 번째는 x1, y1. 자, 또 다른 점, 그 직선이 지나가는 다른 점, x2, y2. 이때 이 조건이 줄 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사실 위에 거랑 공식은 똑같아요. 얘는 기울기를 대놓고 주어졌죠. 근데 얘는 밑에 거는 기울기를 대놓고 주어지지 않지만 약간의 기울기 설명이죠.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서는 뭐가 기울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란 말이지. 그럼 x 증가량은 말 그대로 x 옆에 치이죠.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y 증가량 y2 마이너스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굳이 대놓고 그렇지 않아도 기울기의 정의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은요. 똑같습니다. 공식. y-y1. 자, 기울기를 이제 우리 기울기 정의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똑같이 뒤에 x가 자, 이것이 두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두 점. 1, 3,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뭐 2, 바꾼 말 할까요?
4,7. 자, 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직방구해라. 예. 그러면 공식이 위에 y 마이너스 y1. 자, 얘는 대놓고 기울기를 모르지만 x2 마이너스 x 때문에 y2 y2 y는 기울기의 정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이거 뭐 순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뭐 얘는 뭐 내분적 외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놈을 뭐1, 어떤 놈을 2도 상관없어요. 그냥 먼저 나눠볼 때 먼저 줄까요? 그냥 편하게 x1, y1. 나중에 한걸 해볼게요. 바뀌어도 됩니다. x1 바꿔줄게요. 그렇지 간에 이러면 되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y1이 얼마예요? y1이 3이에요. 한 번에 할까요? 자, x2 마이너스 x는 얼마예요? 4에서 1 빼니까 3. y2 마이너스 y는 7에서 3 빼니까 4.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1. 자, x1은 1이네요. 그래서 y 마이너스 3은 3분의 4 x 마이너스 1. 천천히 정리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정리하면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9 3분의 5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래봤자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보다 훨씬 쉽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까지 설명을 하면 오늘 나갈 분량의 설명은 끝나네요. 오늘 진도 나갈 분량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직방 마지막 세 번째 거. 자, 이거 얘만 줄게. 얘만. 세 번째는 뭐 크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뭐 문제풀이에 지연 없긴 해요. 자, 세 번째는요. 두 절편,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하잖아요. 자,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거는 절편이 눈에 잘 띄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건 굳이 함수 형태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절편 a분의 x. 자, x의 분모 자리에 x절편이 들어가고요. 자, y의 분모 자리에 y가 들어갑니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6입니다. 이거는 함수 형태로 굳이 정리하지 않습니다. 증명 안 할게요. 왜냐면 사실은 x절편이 좌표에서 a,0인 거 알고 있죠? y절편은 0,b라는 좌표인 거 알고 있죠? 두 점을 지나는 직방공식에 대입하면 얘가 나옵니다. 얘는 굳이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일일이 있어. 2분의 x 예를 들어서 절편이 빨리 보이게끔 일부러 표현한 자, 이런 직선의 방식이 있어요. 자, 이 직선 방식의 특징은 절편이 드러나 보이게끔 일부러 이런 식으로 x절편 얼마야? 2. y절편 얼마야? 3. 이렇게. 뭔지 알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절편이 얼마인지 음수가 없죠.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5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y. 자, 이 직선의 방식은 x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5.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렇게. 굳이 함수 형태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무조건 이거네. 무조건.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고. 그럼 몰라도 돼.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절편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처음 지도할 때 내가 이걸 안 했을 거야. 굳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슬슬 시험 대비와 또 마무리 부분이 있으니까 절편이 좀 빨리 흘려야죠. 절편이 좀 필요해서 빨리 보이게끔 일부러 이런 형태를 주죠.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설명이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직방에까지 하고 남은 시간에 문제 풀이를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C가 나오는데 네. 자, 우리 마지막 시간 가겠습니다.